자, 만약에 2026년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이 2026년 2월이에요. 중동의 그 팽팽하던 긴장감이 마침내 팡!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세 나라가 전면전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게 미래를 맞추겠다는 예언은 절대 아니고요. 일종의 사고 실험 같은 겁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아주 복잡한 체스판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 생각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시나리오의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이번 가상전쟁 시나리오가 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국지적인 분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지 그 전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보시면 이 가상 분쟁은 그냥 총격전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이란 최고 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이 한 방이 말 그대로 전쟁의 판도를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단기적인 외과 수술식 타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장기 소모전으로 판 자체가 커져버린 겁니다. 자, 이번 분쟁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짜 충격을 주는 곳은요. 사실 육지가 아닙니다. 바로 바다. 전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라고 불리는 곳,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석유 있잖아요. 그 양의 무려 20%가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를 통해 거래되는 전 세계 석유의 4분의 1 이상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요. 그 영향이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해협을 지나는 원유랑 LNG의 8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시아로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인도, 일본 같은 나라들의 에너지 안보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 꽉 막혀버리니까 시장은요, 아주 즉각적이고 혹독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딱 교과서에 나오는 위험 회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가랑 금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은 그냥 곤두박질 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시장을 진짜 공포에 떨게 만든 건요. 그냥 하루 이틀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경고 때문이었죠. 만약에 이 해역 봉쇄가 길어지면 유가는 10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 이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뒤덮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1년 전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시장의 초기 패닉은 딱 한 달 만에 가라앉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자산 가격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투자자들이 정말 예의주시해야 할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인데요. 유가가 한 80에서 100달러 사이로 오가는 지루한 소우전이 계속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 즉 리스크 시나리오죠.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고 유가가 100달러로 훌쩍 넘기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극적인 정치적 타결로 시장이 환호하는 안도랠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분석을 우리 실제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모든 건 의외로 간단한 이 투자자 체크리스트에서 시작합니다. 패닉에 빠져서 막 허둥지둥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내가 원래 생각했던 3년, 5년짜리 장기 투자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인가? 내 포트폴리오는 지금 고유가 상황에서 유리한 쪽인가, 불리한 쪽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지금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반응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큰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죠. 사실 어떤 지정학적 위기가 와도 변하지 않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서 스스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확실한 방어 수단이거든요. 나중에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실탄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그저 이런 위기에서 간신히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이런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아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나요?